안녕하세요. 학습연구소 소장 노영주입니다. 제가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오늘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좀 보고 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1번 독서 논술, 독도의 탄생 해서 독서 논술 독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기획자에게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아마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 논술 독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설명해 나갈 때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저희가 이 매일국어라는 독해 논술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근데 늘 설명회에서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 게 독해는 독서와 다르다. 그리고 이 독해는 학습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로 되게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독해와 독서가 다른데 이 독서는 그러면은 독해의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독서를 잘하는 아이들이 독해를 잘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독해는 더 추가적으로 분석이나 기억이나 이 적용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 이래서 매일국어가 탄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독서를 잘하는 법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를 잘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찾아봤는데 되게 신기하게 이 독서 프로그램들은 많았어요. 근데 독서 프로그램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뭔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된 것들이 눈에 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 독서 프로그램이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글쓰기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매일국어 아시잖아요. 원장님들도 그냥 이 단순히 남이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는 매일국어의 컨셉에 안 맞잖아요. 정말 1등이 되어야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 게 매일국어인데 저희가 그래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과연 본질적인 이제 물음에 간 거죠. 좋은 글쓰기가 뭘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글을 잘 쓰게 될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겠어요. 학생들을 보면은요, 글을 계속 쓰고 학원을 다니고 뭐 어디도 다니고 이러는 친구들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순간 글이 딱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왜 아이들이 글 실력이 늘지 않을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글쓰기도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좋은 글이라는 거는 이제 물론 문학적인 글쓰기도 있고 창의적인 글쓰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이런 글쓰기라는 거는 좋은 글을 읽고 그래서 이 배경 지식 같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형식적인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 형식적인 훈련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지 좋은 글이 완성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는요,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쓴 글을 본다든지 아니면 보통은 선생님이 글을 많이 쓰죠. 그쵸? 학생보다는 선생님이 글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쓴 글을 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직접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온라인 독서 논술 프로그램 독도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제 딱 생각을 하고 가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글쓰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좋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좋은 배경 지식을
다른 책이나 도서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독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책으로도 충분히 쌓을 수 있지만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능력, 바로 리터러시,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매체 독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과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진로 설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영상 편지 이런 것까지 기획을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독도만의 교육 철학, 다른 독서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은요, 사실 차별점 하나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기획을 한 사람이니까 처음 기획을 할 때 그 차별점을 되게 여러 가지로 두고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요. 독도는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만들어진 자기주도 온라인 독서 논술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독서 논술 온라인 프로그램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주도, 학생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독서 논술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독도는요, 학생이 혼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논술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저희는 이 책이요, 오프라인 도서도 있지만 이북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이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북을 보고 나면 거기서 온라인 퀴즈를 통해서 본인이 독서를 한 것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글쓰기는 누군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독도의 경우에는요, 온라인 장문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독도를 통해서 직접 배우고, 그리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논술 프로그램, 온라인 논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온라인 배경 지식 향상용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틀고 보고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공을 하니까 아이가 생각이 자라나게 되겠죠. 교육학 이론에 따라서 체계를 굉장히 꼼꼼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브롬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에 따라서 도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토론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그리고 교과 체계에 따라서 장문을 설계하고, 그리고 교과 체계에 따라서 연계 도서를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 이론과 교과 과정에 따라서, 그리고 학습 목표에 따라서 이런 체계를 설정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특장점이라고 한다면은요, 저희가 이 책 읽기, 글쓰기, 독서 논술이죠. 그리고 토론하기까지 있는데요. 책 읽기, 글쓰기, 토론하기까지 워크북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 워크북에 예시 답안이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예시 답안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학원에서는요, 독서 논술에 필요한 자료가 전부 다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으로는 간편하게 학생이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그것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워크북 나눠주시고 학생이 제대로 학습을 진행을 했는지 잘 글을 쓰라고 해보신 다음에 예시 답안에 맞게 채점을 진행해 주시는 정도로 간편한 관리를 하시는 걸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독서 논술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독도의 토론 수업. 일반적인 토론 수업과 차이점, 그리고 독도의 토론 수업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네, 일반적인 토론 수업의 차이점과 독도 토론 수업의 차이점.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아까 제가 그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독도 토론 수업의 경우에는요. 이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독도에서 도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도서들에서 토론거리가 있는 도서는 전부 다 토론하기 워크북이 딸려 있거든요. 근데 이 토론하기 워크북에서 토론의 주제들 있잖아요. 이 주제들은 아동 발달 상황에 맞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토론의 워크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토론 워크북은 사실 뭐 다른 데서도 보신다면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요, 독도의 토론 워크북이요, 아주 강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이 토론 워크북에서 일단은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는 주제나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색칠을 해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토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색칠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경영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예산을 짜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고, 이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QR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이 QR코드는 토론이나 발표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지 토론이나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신문 자료를 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배경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전에는 NI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료들이 다 충분히 실려 있고요. 이 마지막 강점은요. 여기에 예시답안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토론의 예시답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 선생님들께서 토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셔야 하는지에 대한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 토론 수업의 강점이라고, 그러니까 토론하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활동의 그 창의성, 그러니까 아이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두 번째, NI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다 실려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환과 예시 답안까지 실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독도의 커리큘럼 계획표. 저 이거 되게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월간, 연간 커리큘럼이 제공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좀 더 특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집체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수업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좀 애들이 그 수업을 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 공통 커리큘럼을 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토론학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통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차별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7월 중에는 게시판, 이제 원장님들 게시판에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본사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 본사에서 제공하는 표준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굳이 이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요대로 이제 본사에서는 그냥 제안을 한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의 기준은 이제 그 연간, 그리고 저희가 레벨별로 그리고 연간 96회차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짜여져 있고요. 두 번째로
그 96회차 수업에서 책을 읽는 거는 이제 다양하게 여러 분야로 뭐 사회, 문학, 역사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섞어서 읽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주차가 심화될수록 점점 좀 어려운 도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표준 커리큘럼은 단순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온라인 탐험 보고서. 이 학부모님께는 어떤 학습 피드백 자료가 제공되나요? 요게요, 사실, 여러 가지 방향의 이제 의도를 담으신 질문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학습 보고서가 어떤 건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이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학습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요. 원장님 창이랑 아이 창에서 탐험 보고서를 학부모님께 카톡이나 카톡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문자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고서의 내용은요, 아이가 한 달 동안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글은 어느 정도 썼는지, 그리고 완성한 글은 어떤 거였는지, 아이가 좋아했던 책은 어떤 거였는지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보고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고서라기보다는요, 이제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정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학부모님이 아시고 싶으신 건 아이를 이제 학원에 보냈으니까 내 새끼가 얼마나 책 많이 읽었냐, 내 새끼가 얼마나 글 이제 잘 쓰냐, 뭐 이걸 눈으로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요, 워크북이 저희가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북을 이제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탐험 보고서는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워크북을 써서 요거를 철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학부모님께 보내주시면은 이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실력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이 될 거예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이건 이제 모 학원에서 굉장히 지금 독도 잘 쓰고 계시는 학원에서 워크북을 쓰시고 원장님께서 채점을 진행하신 이제 그런 샘플인데요.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워크북 쓰는 거를 잘 써요. 왜냐하면 이 워크북 구성 자체가 그냥 창조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온라인 학습을 했던 걸 바탕으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북을 가지고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가 이번 달에는 이런 책을 몇 회차를 읽었고, 그래서 워크북에서는 이런 걸 물어봤고, 창의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글은 이런 걸 썼고,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고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요, 저 이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중고등 콘텐츠 확장 계획, 중고등 논술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개발 계획은? 네,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이 독도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초등이 유의미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 중고등부도 좀 확장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중고등 독서 논술의 니즈와 방향성은 초등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 같은 경우는요, 독서 논술이 물론 이제 학습과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중고등은요, 학습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초등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글쓰기 기초 실력을 다지고, 그리고 이제 방법을 알아가는 그런 차원이라면 중고등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수행평가 유형의 글쓰기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서답형 글쓰기, 아니면은 입시에 맞는 대입형 논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독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등 같은 경우는 진로 관련 독서가 전체의 뭐 4분의 1, 5분의 1이어도 된다면은 중고등 같은 경우는요, 이 수행평가에 관련된 것, 그 다음 교과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진로에 관련된 도서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특히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진로에 관련된 도서를 상세하게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더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초등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책을 몇 권 더 넣어서 중고등을 오픈한다, 이런 걸로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 진짜 입시와 그리고 성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독서 논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기획이 끝나서 뭐 오픈이 된다, 오픈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제 요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연구는 하고 있다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요, 이제 2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편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독서 지수 검사 그리고 성향 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